안녕하세요. 오늘 또 민법 최고와 가공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고. 뭐 내가 최고다 그런 게 최고가 아니고 민법에서 최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그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딱지 붙었잖아. 빨간 딱지. 빨간 예를 들어 경매 같은 거 하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이제 경매 넘어갈 때 그 통지 여는 거 있잖아. 그것도 최고예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그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다. 그것만 최고가 아니라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지. 상대방이 있어야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언제까지 방을 빼줘? 예를 들어서 고시원 같은 데 사는 사람들한테 만약 돈을 못 내면 학생 이번 달까지 방 빼줘. 그것도 통지죠. 통지. 그 성질을 상대방이 있는 일방적 의사 통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지. 아유 난 돈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싶어도 주인이 방 빼 그러면 그 방 뺄 수뿐이 없잖아요. 그 통지예요. 그게 최고는 게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규정된다. 그리고 최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의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 말했잖아요. 고시원에서 돈이 없는데 자기는 살고 싶어도 그 주인이 방 빼 그게 그 의무자한테 이제 통지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이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또 고시원에서 이제 그 사람은 방을 빼고 싶어요.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제 직장을 바꾸기 때문에. 근데 그 고시원 주인이 살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의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그리고 고시원에서 방 빼 그거고, 두 번째는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이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진짜 그 예를 들어 고시원 주인 입장에서는 요즘에 고시원에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더 살아 그래도 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게. 가공. 뭐 민법에서 가공이란 뭐냐면 타인의 재료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제작된 새로운 물건을 가공물이라고 한다.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근데 이거 에어가 있는데 가공을 해가지고 재산이 그 가치가 막 크게 부푸는 경우에는 그 재료자가 아니라 그 가공자에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그 종이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50만원 100만원짜리로 가면 가공자한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그 소유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공. 또 청약자의 승낙연착에 대한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사겠다. 근데 100만 원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판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근데 승낙을 묻은 거예요. 청약자 입장에서. 근데 승낙이 늦게 됐어. 그래요. 그 말이에요. 승낙 연착에 대한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어. 근데 그 통지를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최고라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그 통지는 상대방에 있는 일방적 의사 통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 통지. 그리고 최고는 두 가지가 있고 의무자에 대한 있고 권리자에 대한 것이 있고 가공이 있고. 오늘은 또 최고하고 가공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